경영의 신한권. 경영의 신한권은 한국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LG, 현대의 세 기업의 창업자들인 이병철, 구인회, 정주영의 창업과 성공을 다룬 책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기업의 시작과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영에 대한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정봉식의 아들 정주영, 이찬우의 아들 이병철, 구재서의 아들 구인회. 이 아들들은 기존 가치관인 땅에 집착하지 않았다.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 사고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행동했다. 정주영의 아버지 정봉식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다. 그에게 땅은 가난한 농사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속을 무척이나 썩였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15년, 정주영은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살리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정주영은 번번이 가출을 감행한 문제아였다. 정주영으로서는 가출이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의 가출은 무모함이었고 두려움이었다. 아들은 한 집안의 생사가 달린 돈까지 훔쳐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피와 살 같은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아버지가 얼마나 허탈하고 충격을 받았을지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주영에 대해 쓴 많은 글들은 그가 가출을 단행해 성공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정주영의 입장에서 보면 가출이 성공한 기업가를 만든 길이었다고 미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의 가출은 가족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정주영이 처음 가출한 시기는 1931년이었다. 정주영은 19살 때인 1933년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출을 한다. 아버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멀리 인천으로 갔다. 처음 시작한 일은 막노동이었다. 뼈가 으스러지게 일했지만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정도였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정주영은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하고 걸어서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서울 역시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다.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겨우 얻은 일자리는 안암동 고려대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돌과 목재를 나르는 일이었다. 하루 품삯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막노동을 하면서도 정주영은 안정된 직장을 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나면 이곳저곳을 쏘다니면서 더 나은 직장을 찾았다. 가출한 지 4년 만에 정주영은 쌀가게 배달원에서 주인이 되었다. 1938년 1월 정주영은 경일상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경일, 은 경성에서 제1이라는 뜻이다. 그가 24살 때였다. 번창하던 가게는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문을 닫게 된다. 그 후 그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인수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본의 기업 정비령으로 사업장이 다른 회사에 강제 병합되어 정비 사업에서 손을 뗀다. 그 뒤 그는 트럭을 사들여 황해도 금광에서 광석을 운반하는 운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 소장과 갈등 후 운수업도 곧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85 해방을 맞았을 때 정주영은 무직이었다. 무질서한 해방 공간에서 독자적인 사업 기회를 선뜻 찾아내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그는 기죽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집을 나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다녔다. 해방 이듬해 4월, 그는 그곳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차렸다. 현대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한 회사였다. 공업사를 하던 정주영은 건설업이 큰 돈을 버는 것을 알고 정주영은 1947년 5월 25일 현대자동차 공업사 건물 안에 현대토건사 간판을 하나 더 걸고 건설업을 시작했다. 정주영은 의욕을 불태웠다. 하지만 얼마 안 돼 한국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그는 바로 아랫동생인 정인영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정인영은 서울 YMCA에서 영어를 배웠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 2년간 영어를 공부한 뒤 귀국해 동아일보 외신부 기자를 하고 있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우연찮게 정인영이 미군 공병대 중위의 통역을 맡게 된 것이다.
정인영은 형 정주영을 미군에게 건설업자로 소개했고, 두 형제는 미군을 따라다니며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3천여 개의 군속건설사 중 하나였던 정주영의 현대건설이 건설업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미군이라는 최대 고객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업가는 미군을 상대하는 사업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정주영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최대 고객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1953년 6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정주영은 미군 공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정부의 전후 복구 공사에 뛰어들었다. 고령교 공사를 맡은 현대는 엄청난 적자로 도산의 위기를 맞을 뻔했다. 그렇게 현대는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하지만 한 번 맺은 계약은 철저히 지킨다는 믿음을 심어주며 점차 중요한 건설사로 성장하게 된다. 박정희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부터 중동 건설 특수와 조선업에 뛰어든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이병철이 태어난 곳은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대부분이 낮은 산지와 평지로 이루어진 이 마을은 경주 이씨의 집성촌이었다. 이찬우는 이 마을에서 대제 내려오는 천석군 지주였다. 풍년에는 2000석, 흉년이 들어도 1500석은 거둬들이는 집안이었다. 이찬우에게 막내 아들은 골칫거리였다. 아들은 중퇴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대학교 중퇴. 공부에는 도통 흥미가 없는 듯했다. 20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고서도 무의도식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마음을 잡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는 못내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26살이 되던 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이찬우는 아들이 미덥지는 않았지만 쌀 300석의 토지를 떼어준다. 아들은 그 땅을 팔아 마산에서 인생 최초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일을 시작한다. 이병철은 합천 사람인 정현용과 진주 사람인 김정수와 손을 잡았다. 세 명은 각각 1만 원씩을 투자해 3만 원을 자본금으로 모았다. 1936년 어느 화창한 봄날, 마산에 협동정미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세 사람이 동업했기 때문에 협동이라는 상호를 썼다. 정미소로 큰 돈을 번 이병철은 운수업에 손을 댄다. 화물차 5대를 굴리던 마산 일출 자동차를 사들였다. 신형 트럭 5대도 구입했다. 예상대로 운수업도 술술 풀리면서 제법 돈을 벌게 됐다. 사업에 자신감도 붙었다. 도정업에서 운수업까지 재미를 본 이병철은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댔다. 땅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땅 투기는 기대 이상이었다. 불과 1년 만에 이병철은 가을거지 때 1만 석을 거둬들이는 200만 평의 대지주가 됐다. 20대의 경남 일대에서 최대 지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잘나가던 이병철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일제가 엄청난 전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 동결령을 내린 것이다. 무일푼이 된 이병철은 잠시 여행을 다니며 향후 사업을 구상하고 무역업을 하기로 결정한다. 1938년 3월 1일, 자본금 3만 원. 대구시 인교동 61의 1번지 서문시장 근처 지상 4층, 지하 2층의 목조 건물에 삼성상회라는 간판이 내걸렸다. 삼성이란 브랜드는 이때 처음 등장했다. 대구에서 수입과 국수 사업으로 성공하자 그는 주류 사업에도 손을 댄다. 그리고 그는 서울로 자리를 옮겨 수입하는 일을 시작한다. 이병철은 서울로 올라온 지 1년 반이 지난 1948년 11월 서울 종로 2가 근처, 현재 YMCA 건물에 100여 평을 빌려 삼성물산공사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설탕 공장을 세워 국산 설탕을 만들고 제1모직을 세워 양복의 원단을 만들고 세계 최대의 비료 공장을 세우며 삼성은 꾸준히 성장한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박정희와 사이가 좋지 않아 경영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특히 박정희와 함께 벌인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의 역사에서 흑역사로 남아있다.
삼성은 전자제품 생산업에 뛰어들어 먼저 전자가전을 생산하던 사돈 가문인 금성사와 마찰이 있기도 했다. LG를 창업한 구인회는 중교리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남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가 고향이다. 이곳에 맨 먼저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룬 집안은 김해허 씨였다. 뒤를 이어 능성 구 씨도 이곳에 정착해 살게 됐다. 이 마을은 손꼽히는 부촌이었다. 구인회의 아버지 구재선은 300물결표 쌓인 400석의 땅을 갖고 있었다. 이웃에 비해 땅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한양에서 관리를 한 덕에 이웃들은 선비의 집안이라고 불렀다. 구재선은 6명의 아들을 두었다. 많은 사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애를 가르쳤다. 장남 구인회는 서울 유학 1년 만에 고향에 내려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마을 젊은이들을 설득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 판매를 해보자고 제안한다. 마을 청년들이 그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마을에 협동조합이 세워졌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된다. 협동조합이 경험을 살려 그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다. 옷감과 침구를 파는 사업을 생각한 것이다. 구인회가 첫 가게의 문을 연 곳은 유행의 도시, 소비의 도시인 진주였다. 식산은행 건너편에 구인회 상점이라는 간판을 올렸다. 그때가 1931년 7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그 해였다. 구인회는 포목점에서 운수업 그리고 무역업으로 사업을 바꾸다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으로 성공하자 곧 화장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플라스틱 사업에 들어가고 플라스틱이 들어간 생필품을 생산하며 큰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생산하는 전자사업으로 진출한다. 사돈 가문인 삼성과의 신경전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경쟁하며 세계 시장을 한국산 가전제품의 무대로 만든다. 3명의 창업자들의 역사를 보며 그들의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 안목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들의 자세 등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